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전체적인 시황 흐름이죠. 시즌 1은 끝났습니다. 시즌 1은 끝났고 꼭 머리를 가리킬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 얼마 남지 않았다. 세력들의 포지션들은 정해져 있고 지금의 알트코인들 가성비가 정말 굉장히 구릴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게 이미 올라갈 만한 애들은 다 올라갔고 이건 반등도 아니에요. 반등도 아니고 이거 뭐 찔끔 올라가지고 이런 게 반등이겠습니까? 슈퍼사이클은 이때였는데 슈퍼사이클을 놓치고서 지금 희망 고문을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좀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니겠죠. 시즌2가 있으니까 뭐 여러가지 코인들이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뭐 이제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없고 그냥 RWA 뭐 거의 뭐 작전급 코인들 몇 개랑 그냥 라스트 댄스의 움직임들이 더더욱 이제 확실해집니다. 라스트 댄스의 기준은 마지막 반등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도 이제 커뮤니티를 지금 글에는 안 올리거든요. 저희 좀 디스코드 또 이제 페페 엘리트 트레이드 클럽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기준선들을 다 올려드려요. 라스트 댄스가 뭐죠? 마지막 이제 파티입니다. 마지막 파티도 아니고 파티 정도는 아니겠는데 그냥 어쨌든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는 건 뭐죠? 만약에 라스트 댄스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그 뒤에는 폭락이겠죠. 근데 날짜까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겁니다. 뱅크먼 프리드랑 이제 어쨌든 개인 알아서 하시면 돼요. 개인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반등 조금 했다고 이렇게 아니 불장들 다 놓치고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미 플로키랑 페페 이미 올라갈 건덕지들은 거의 다 손익비를 놓친 거죠 이미. 자 그러면 왜 지금이랑 한 달 전이랑 그 구간들이 기회비용들이 다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모두 다 페페 아빠가 다뤘던 페페 무당 콘텐츠 시즌 1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시즌 1 시즌 1은 끝났습니다. 먹을거리들 시즌 1은 끝났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로 다뤘던 것들은 민코인이에요. 먼저 이 민코인 불장 오기도 전에 다뤘습니다. 피플, 웬, 페페, 특히나 이제 플로키, 비트코인 캣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스미 뭐 작전 코인처럼 다음주 그 다음날 바로 100%씩 반등들이 나왔죠. 주로 다뤘던 건 민코인이고 저는 민코인 대불장 사이클을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계열인데 이더리움 계열들보다도 일단 스스로가 그때는 적용되기 전이었으니까 댕쿨 업그레이드가 성공하기 전이었고 또 미뤄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대신에 이더리움 덱스장에 대해서는 꺾였던 관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플코인 먼저 분석을 하고 웬코인, 페페, 플로키, 비트코인 캣, 밈, 플로키 먼저 첫 번째 대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때부터 왜 손익비가 다르냐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가장 먼저 웬부터 볼까요? 웬부터? 첫 번째로 그 한 달 전에 웬을 다뤘을 때 시가총액이 600억이었습니다. 600억 0. 거의 1원 정도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지금은 얼마냐? 지금 0.4원입니다. 0.4원 더 넘죠?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지금 원화 환율이 또 이제 되게 싸니까 원화 가치는 싸졌고 달러는 비싸니까 거의 한 4배 5배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던 상황에서 감히 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걸 분석하고 더 갈 겁니다 라고 외치는 게 입에서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출발하기도 전부터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감히 이것들이 이제 또 더 크게 간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준비를 할 거였으면 이때부터 준비를 했어야죠. 저는 이때부터 한 달 전부터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감히 이거를 다시 말을 하면서 무지성으로 또 간다 더 간다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신규 진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굳이 또 따로 안 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웬도. 그럼 다른 애들이라고 다를까요? 다른 애들
플로키 첫 번째로 민코인 불장을 예고할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전부터 플로키 오르기 전부터 빗썸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페페 플로키를 저는 이제 딱 겨냥을 해서 말했습니다. 페페 플로키, 페페 플로키, 페페 플로키. 이때 그럼 플로키가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5,500억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죠? 3조입니다. 3조. 3조. 5,500억에서 3조란 말이에요. 이걸 감히 지금 두고서 더 갈 거예요. 더 갈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하기에는 단기적인 움직임 빼고는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책임한 겁니다. 이미 시작도 되기 전에 시작 전부터 다뤄왔기 때문에 제가 페페무당에 분석을 하는 것들은 대다수가 다 이런 계열들이에요. 이미 다 올라가지고 분석한 것들 하나도 없어요. 오르기 전에 잠재력이 있는 애들만 다뤘습니다. 급등하는 급등주들을 저는 분석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해요? 그쵸? 일반적으로 뭐 젠도 마찬가지고 페페도 마찬가지고 YGG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하나씩 이거 비교 대비해가지고 이거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전 영상들이랑 지금 시점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단 하나도 급락한 게 없을 겁니다. 급락의 기준으로 뭐 만약에 뭐 1, 20% 정도는 다 같이 올랐을 때 그 정도 오를 수는 있는데 그 이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 이 알트장에 대한 이런 분석들을 하는 것과 이미 시작이 되고 있을 때 하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장들이 오기 전에 분석을 하는 거, 미리 뒷짐을 지고서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을 예상을 하는 것과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분석을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저도 그래서 시즌 1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앞으로 다가올 이 CX 장의 폭락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웬코인이라 이런 거 분석했다고 해서 바로 오르진 않았어요.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저는 좀 앞을 좀 이제 미리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2월 14일이죠. 바로 오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좀 걸렸죠. 2월 14일이니까 14일에서 한 7일 정도만 좀 빠지고서 바로 시작을 했죠. 7일 정도, 7, 8일. 정확하게 제가 시점을 웬코인 2월 25일부터 상승합니다. 이것까지 모르죠. 세력들 마음인데. 그쵸? 근데 어쨌든 7일 뒤부터 이제 반영이 됐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거 미친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플로키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플로키랑 페페 같은 경우에는 국내장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아주 빠르게들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해외에서도 이제 따라가는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른 계열들을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페페 아빠는 한 달 전부터 이 시즌 1을 다 다뤘다. 지금 CX장을 놓쳐가지고 이걸 모르겠어. 어제 시즌 2는 더 크게 오니까 지금의 뭐 반등장들이 과연 진짜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은 존버하면 되겠죠. 존버하시면 되고 저는 말씀드리죠. 저는 시즌 1 끝났다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가지고 3월달부터 비트코인 1억 그 마케팅 때문에 신규 유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전부터 올랐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전부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알트장들이 더 갈 거면 올해 비트코인은 그냥 올해 가격에서 끝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급하게 갈 거면 올해 비트코인 고점이 그냥 앞으로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급할 거면. 근데 그게 아니면 세력들은 시즌2가 있어요. 그렇게 급하지가 않습니다. 개인들처럼 급하지가 않아요.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고 옥석 가리기 진짜 배기들만 남겨두고서 나머지는 대규모 상장 폐지 시즌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정말 뭐 그 예전부터 살아 있었지만 대신에 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었다고 그 자코인 기준 그런 것들은 아니고 어쨌든 21년도 대비해가지고 회복들을 못한 코인들은 다 그런 대상들이 될 수가 있어요. 21년도 대비해가지고 회복들을 못한 아니면 회복을 더 크게 했거나 기준들이 좀 애매하긴 하겠는데 옥석 가리기 시즌들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미리 찍는 거고 CX장들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움직임들은 왜 있냐? 제가 기준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스트 댄스. 그냥 마지막 반등장이면서 반등도 아니에요. 저거 뭐 반등 크게 오지도 않았고 반등이라고 한다면 뭐 50% 100%씩은 갔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선물 청산. 제가 지금 구간에서 선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오로지 선물 청산만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물 청산, 선물 청산, 선물 청산. 쇼 청산 보이시죠? 롱 청산 보이시죠? 롱쇼 청산 시키려고 지금부터는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장이에요. 유동성을 딱 빼고서 오직 그냥 마지막 가기 전에 청산들 시키는 그런 움직임들, 그것들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뱅크먼 프리드가 재판이 나오는데 국내 어떤 언론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경고를 하면서 다루고 있는 채널들이 없습니다. 뭐 뉴스가 됐던 언론사가 됐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렇게 이슈들을 끌었는데 지금 재판 1심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그 결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 곳들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미 결과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통은 생각도 안 하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서 그냥 시장을 보다가 하락하고 나서 보니까 뭐야, 뱅크먼 프리드가 재판이 이렇게 됐다고? 법원에서 뭐 솔라나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FTX가 보유하고 있었던 솔라나를? 이런 식으로 이미 그때는 늦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짜 드리는 거죠. 마치 시즌 1이 시작되기 전에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 말이죠. 언제부터 구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굳이 CEX장에서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는다는 게 뭐 개인 선택이죠. 개인 선택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먹을 게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이때랑 비교만 해보셔도 돼요. 제가 올렸던 시점이랑 플로키나 페페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따로 막 계속해서 많이 안 다루잖아요. 따로 또 한 번 다루면 그게 고점이 그 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시작하기 전인 애들부터 먼저 다루는 겁니다. 분석은 페페 아빠는.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시장 움직임들은 끝이 났다 라고 끝났다라는 게 뭐 당장에 뭐 내일 폭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깨다, 어깨. 거의 끝났다라는 겁니다. 기회비용 굉장히 구리다. 오직 청산만을 위한 움직임인데 올라갔던 것들 몇 일 내로 그냥 그대로 다 뺄 수가 있어요. 그게 청산만을 위한 움직임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해외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느냐? 21년도에 NFT 대불장이 오기 전에 3월달쯤에 비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봄코인 다크팜이라는 이 작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봄코인의 시작, 프리세일을 시작을 했던 게 이 다크팜의 트위터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솔라나 주소들을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솔라나를 입금을 하면 이 클레임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봄코인의 프리세일은 굉장히 대박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라나 계열에서 프리세일 메타들이 지속이 됐고 정말 여러가지 변수 상황들을 줬죠. 제가 근데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솔라나는 예행 연습이다. 수수료가 싸니까. 이더리움 대불장이 오기 전에 예행 연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실험 과정들은 거쳤어요. 솔라나가. 저는 이 기간들이 좀 오랫동안 길게 가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뱅크먼 프리드 재판밖에 없어요. 아마 그것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솔라나에서 예행 연습도 할 겸 그런 사례들 만들어줄 겸 빠르게 진행을 한 게 아닌가. 뭐 결과는 까봐야 알겠죠. 그래서 21년도에 NFT 불장이 오기 전에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들이 하나 떴습니다. 785억 원에 팔린 디지털 그림 NFT. 그 누구냐 넌. 이런 식으로. 이 기사뿐만 아니고 코인데스크 기사뿐만 아니고 다른 유사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또 비슷하게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요. 대중들이 이때부터 NFT를 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20억 원이 올랐다. 320배가 올랐다. 막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들이 엄청나게 크게 올랐다. 정말 과도한 마케팅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샀다고는, 보이지 않는 손이 샀다고는 하니까 그것들을 저희가 뭐 납득할 만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사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반이거든요. 반반인데 그냥 크립토인 입장에서는 사실 NFT 자체 테마를 띄우려고 저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개입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거물의 NFT 불장을 띄우기 위해서 저는 이거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풀의 입지를 올려주는 그 역할도 어떻게 보면 간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뭐 물론 5천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대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기회들이 오잖아요.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회들이 오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외모가 예쁜 그 알바생이 있어요. 특히나 여성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그냥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그 성과 대비보다 알바는 시급 대비잖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비용들이 똑같잖아요. 웬만하면은. 근데 어떤 걸 하나를 하더라도 되게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고깃집인가 거기서 알바를 하는데 아시아나였나 대한항공이었나 거기서 이제 관련된 임원진 중 한 명이 너무나도 그 알바생이 좀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가실 때 너무 바쁘니까 그냥 어쨌든 뭐 건네줄 거 건네주고 이렇게 뭐 주문한 것들 건네주고 이런 식으로만 한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마치 응대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그 여성 임원진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을 너무나도 좋게 본 거예요. 그 여자 한 분은. 이거 제 주변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눈여겨봐가지고 바로 스카웃이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대학 과정 거치고 항공과를 가거나 항공 이제 그 학원 같은 것들도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거의 그냥 다이렉트로 갔어요. 그 루트가 그냥. 원래 같았으면 정상적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학과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그 관련된 루트를 이제 준비를 해봐라 해가지고 실제로 간 거죠. 그러니까 좀 비유가 지금 이거랑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연 만약에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원했었던 꿈이기도 했는데 그냥 다른 학과를 가서 아예 접고 있었대요. 근데 일단 외모가 좀 일단 예쁘기도 했고 항공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솔직히 뭐 외모 지상주의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많이 보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만약에 이거 어차피 시급이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차피 똑같잖아. 성과 대비해서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차피 손님들도 뭐 내가 사장도 아니고 뭐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나는 일만 하고서 일만 시간만 때우고서 그런 마인드로 했다면 그냥 그 구간들이 좀 지나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좀 이제 집중해서 하다 보면 기회라는 게 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비풀 작가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다가 또 열심히 뭐 매일같이 5천일 컬렉션들처럼 마치 이게 뭐 전부터도 계약이 되어 있었던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아티스트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택을 받는 그런 구간들도 온 거죠. 누군가 모르는 세력들에게. 그리고 본인의 입지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좀 기회가 오는 것 같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겠죠.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1년도에 그래서 NFT 불장들이 뛰었던 게 785억 원에 팔린 이것 때문에 자극적인 것들 때문에 떴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이죠. NFT 불장이 9월 달까지 지속이 됐고 몇몇 계열들은 그 다음 해가 되는 2022년 1, 2, 3월 달에도 지속이 됐거든요. BAYC도 뭐 에이프 코인 같은 것들 에어드랍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덱스장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3월이니까 덱스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좀 비슷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매일같이 디지털 그림들을 그리는 비풀의 작가, 이 NFT 관련된 비풀의 작가 이런 컬렉션 모음처럼 고잘리라고 있어요. 인도의 한 소년인데 매일같이 나는 비풀처럼 매일같이 셀카를 찍는다. 나는 몇백일 동안 셀카를 찍는 매일같이 데일리 셀카 고잘리 에브리데이 비풀 에브리데이 5000일 이런 것처럼 패러디를 해서 좀 만들었어요. 똑같이. 근데 이 셀카가 실제로 10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왜 팔린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영향력이 있어줬겠죠. 이런 식의 저는 이 고잘리도 간택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인도 땡땡이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한다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인도 천재 소년인가? 그쵸? 인도를 왜 띄워주는지 모르겠네. 인도 소년 예측. 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코로나 그 하락장 오기 전에 어디죠? 인도 소년이 예측한 이런 것들. 이거 전부터 22년도부터 띄웠잖아요. 왜 하필 인도인지 모르겠네요. 왜 인도를 띄운 거지? 어쨌든 이 사람도 인도 사람입니다. 고잘리. 그래서 실제로 NFT가 10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이 본인의 셀카를. 근데 셀카를 가지고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냥 그때는 시장이 그랬어요. NFT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 페페 엘리트 트레이더 클럽 NFT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디스코드나 이런 것들 이제 접속하셔서 인사이트 같은 것들도 받으실 수가 있고 뭐 라이브 방송은 아직은 진행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혜택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였어요. 그 자체였는데 가격들이 변동들이 있었다. 그때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민코인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는 이 민코인이 뭐 스테이킹이 있고 뭐 아니면 게임도 있고 P2E도 있고 NF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는 애들도 오르겠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그런 상황도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런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NFT가 아무런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단순히 정말 밈처럼 시장에서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거. 근데 이 인물 있죠. 고잘리. 활동을 몇 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활동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잘리가. 근데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잘리의 트위터거든요. 전에 최근에도 셀카 많이 올리죠. 셀카 많이 올립니다. 최근에 뭐 활동들이 조금씩은 했는데 텀들이 보면은 8월 달에 한 번씩 올리고 8월 달에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언제 나왔냐? 9월 달까지 마지막으로 올리다가 3월 24일 날 복귀를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쉬다가 이 불장 기간 동안 쉬다가 갑자기 3월 달에 복귀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셀카 같은 것들을 올리고 갑자기 프리세일을 진행을 합니다. 프리세일. 자, 고잘리의 두 번째 패키지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패키지가 출시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 이더리움 주소, 이게 이제 대중적인 방식이죠. 물론 이 프리세일 참여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중적인 건 그냥 지갑 연결해가지고 바로 토큰들을 사서 뭐 스테이킹을 바로 할 수도 있는 방식이라, 이거는 이제 봄코인에서 보여줬던 코인이 이거 지금 마감됐으니까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 참여하실 이더리움 0.05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최대 2개, 최대 모금은 400 이더리움 프리세일 진행한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결과가 놀라운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5분 만에 일단 완판이 됐고요. 5분 만에. 그리고 20억이 넘는 금액들이 모였습니다. 프리세일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 고잘리, 이 사람 프리세일을 NFT 셀카로 팔았던 금액들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을 다들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5분 만에. 그러면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ERC404 판도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NFT 컬렉션을 토큰화 시키는, 제가 404 ERC404 언젠가는 이더리움 덱스 불장 때 같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NFT랑 판도라 ERC404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 NFT를 두 번째 시리즈는 토큰화가 돼서 나옵니다. 토큰화가 된 건 어디서 거래할까요? 덱스에서 거래를 합니다. 이더리움 덱스, 저희가 알고 있는 유니스왑 같은 곳에서 덱스로 거래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런 것들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준비가 되냐? 바로 완판됐으니까. 이 방식을 그대로 체결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인기들도 많았고 세력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덱스장을. 그 중에서 이제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 프리세일 지금 보내시면 안 돼요. 마감됐어요. 이거 환불은 해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보내시는 분들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보내주지 마시고, 이거 완판됐습니다.
ERC404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NFT가 있으면, 기존에 NFT가 있으면 그것들을 소각하고서 그 NFT를 토큰화 시킬 수가 있다. 관련된 영상은 제가 앞으로 이제 불장들이 다가올 수 있다, 이거 영상들 찍어가지고 올린 적이 있거든요. 페페아빠 채널에서 ERC404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다가올 수 있는 불장들을 미리미리들 알려드리거든요. 예상을 해서 뭐 당장 와서 대응하는 것과 다가오기 전에 예상하는 건 전혀 다르겠죠. 자, ERC가 좀 이제 꽤나 오래됐어요. 좀 됐어요. 한 2달 좀 넘게 된 것 같은데. 자, 이때부터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5월달이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2024년 민코인 NFT 불장 준비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때는 알고리즘이 선택받기 전이었으니까. 2024년 5월 민코인 NFT 불장 준비 ERC404 얘기를 하면서 특정 토큰들이 NFT 메인 토큰들이 ERC404를 지원을 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불장들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ERC404 코인들도 있어요. 걔네들 말고 원래부터 메인이었던 코인들이 이것들을 채택을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어쨌든 고잘리는 메인이었어요. 메인급이었잖아요. 이렇게 좀 이제 인기몰이를 했단 말이죠. 21년도, 22년도에. 근데 첫 번째 사례가 나왔죠. 고잘리. ERC404 코인들 많은데 그런 것들은 뭔가요? 아니, 그런 애들 말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섞여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처음 출시 때부터 ERC404 묻어가지고 출시한 애들도 있고, 기존에 뭐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그런 애들도 있기는 한데, 21년도, 22년도에 엄청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프로젝트들이에요. 근데 고잘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셀카 사진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코인 프로젝트고, 이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ERC404를 NFT 1000개가 있으면 한 500개 정도로 만약에 토큰화를 본인이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 덱스에다가 거래 시작돼가지고 그 가격이 토큰화된 가격, 덱스에서 토큰화된 가격들이 올라가면 NFT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일정 비율만큼 이 NFT를 소각하고서 토큰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수요 대비 공급량을 굉장히 재밌게 조절을 한 건데, 이 유동성을 원래였으면 그냥 NFT 시장에서 하나씩 매수를 해가지고 그런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토큰화 시켜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급량이 1500개잖아요. 아니, 토큰화를 했다는데 토큰이 100만 개, 1000만 개도 아니고 1500개밖에 안 돼? 이거 소수점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0.1개, 0.0001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소수점 단위로 거래들이 돼요. 100개씩 사고 10개씩 사고 그런 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0.0001개, 0.0002개. 이거 언제죠? 3월 24일. 세력들은 미리들 다음 불장을 이더리움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장은 무조건 이더리움이고 더 크게 옵니다. 솔라나는 예행 연습이고. 그리고 이 사례를 어디에서 시작을 했죠? 제가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라나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 봄코인에서 이 방식을 세력들이 이미들 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들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앞으로 대응이 중요하겠죠. 저는 CEX장은 업계예요. CEX장은 먹을 게 그렇게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고, 라스트 댄스의 기준들은 넘었는데 이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업계라는 거 저는 바뀌지 않은 생각이고, 치고 빠지기를 정말 잘하셔야 될 겁니다. 치고 빠지기를. 이 불장의 지속기간이 한 달 동안, 2달 동안 더 간다? 저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 중간에 이더리움 덱스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덱스장이 온다는 건 2차적인 시즌이 되기 전에 이더리움 마켓을 펌핑을 시킨다는 거.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덱스 불장들이 온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장들이 오기 위해서는 CEX장이 거의 멸망 수준으로 망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 과정들을 이제 한 번에 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덱스장과 CEX장이
비교가 되면서 주목받는 건 CX장 죽으면 알아서 다른 마켓들로 이제 관심들을 가지거든요. 보통은 선물 마켓인데 선물 시장에서 쇼 칠라고 롱 칠라고 이렇게들 가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덱스다. 올해는 무조건 덱스다. 모든 사람들이 메타마스크, 뭐 팬텀 월렛, 뭐 코인베이스 지갑 이런 것들 다들 지갑들 개인들 만드셔서 준비들 하실 겁니다. 국내에서는 클립이라는 게 있긴 한데 각 그 클레이튼 체인들을 다시 띄울지는 일단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거의 업비트 회사다 보니 업비트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클레이튼은 상장이 안 됐잖아요. 클레이트까지는 제외를 하고 이더리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세력들은 큰 그림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페페 아빠도 이 채널들 올렸던 것들은 당장 뭐 바카라 하시나요? 아 바카라 도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미리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뭐 그 이상의 존버를 해야겠다 이러면은 모르죠. 그게 뭐 제가 뭐 얻는 이득이 있나요? 존버를 한다고 손절을 한다고 이득을 보신다고 저에게 뭐 떨어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올해 같은 불장 사이클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저한테 지장이 되거나 영향받는 거 없어요. 뭐 먹을 파이가 뺏긴다? 그런 것들 없어요. 아 해외에서 주도적으로 상승들을 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불장이 시작과 끝을 알리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타이밍이 오차 범위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갈 거였으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구간 전부터 들어갔어야지.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다음 불장은 덱스입니다. 덱스고 라스트 댄스 마지막 반등 구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치고 빠지기를 정말 잘하셔야 될 겁니다. 언제 어떠한 이슈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올라가는 코인들 유동성 없어요. 아 메인급 되는 애들이 만약에 불장 가면 인정이죠. 솔라나 만약에 정고점 가면 인정입니다. 리플 1000원 뚫어가지고 정고점 가면 인정입니다. 도지코인 정고점 뚫고서 300원 뚫으면 인정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제가 CX장이 여기서 끝난다라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겠죠? 근데 어깨는 맞을 겁니다. 어깨. 여기에서 멈추는 건 어깨가 맞아요. 이거는 그냥 개미들 이제 매수 유도들 하는 그런 구간들이고 세력들이 급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이들 매수들 하면 좋겠죠. 어차피 떨굴 건데 떨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승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이들 개미들 제발 좀 사라고 이런 구간들 어깨 구간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가짜 사이클 같은데요. 유동성이 뭐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개인 판단들을 잘 하셔야 되는 구간들입니다. 어쨌든 저는 미리 성지 순례들 다 다뤄드렸죠. 시즌 1은 끝났다. 저는 시즌 1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다라는 게 당장 내일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먹을거리들 기회비용 굉장히 떨어지고 폭락하기도 얼마 안 남았다. 이 유동성들이 폭락하기도.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덱스입니다. 이더리움 덱스장이 올 겁니다. 4월달 5월달 넘어서 그 전에 CX장이 모두 끝나야지만 덱스로들 자금들이 볼륨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력들은 절대 급한 게 없다. 급한 건 개미들 뿐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